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되기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불을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한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 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그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 문제, 추천제 도입, 또 결선 투표제, 지자 지분권 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김기현 변호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지난주에 파면 선고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국민이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파면 선고되는 순간에? 선고는 사실 저도 그때 방송 출연이 있어가지고 방송으로 봤는데 네. 너무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끝나고 나니. 아, 허무했다. 내가 이런 한심한 놈과 이거 하자고 거의 2년을 지금 싸워왔다니. 네, 그 모습을 최후를 보면서 네. 만감이 교차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요. 네. 그래서 주말에는 진짜 오랜만에 영화도 봤어요. 영화 네. 뭐 보셨어요? 그 콘클라베 봤고. 그거 좋다고 하던데. 예, 저 영화 제 코너 아니지만 뭐 제가 2개 봤는데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뭐 건담이라고 있습니다. 건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변호사의 취미까지 저희가 파악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복귀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 8대0 저는 이제 파면 선고가 났기 때문에 보시면서 특히 이제 법률가시니까 네. 무정배 소장이 이번 내려받은 그 결정 요지 선고 요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너무 구구절절히 당연한 말들만 쭉 써놔서 네. 그야말로 꾸짖는 거였잖아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국민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의지를 가장 잘 받드는 헌법기관이구나 네. 라는 걸 그때 한번 느꼈고 처음부터 구구절절히 그냥 너는 잘못했어 파면이야 이렇게 가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한 일각에서는 이제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보수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시각이 약간 담겨있는 문구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렇죠. 뭐, 민주당장에서 좀 뭐라고 하고 근데 이런 거 있었고. 그 정도는 뭐 대세에 큰 지장이 없으니 그냥 그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원일치 판결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헌법의 중에서 헌법의 위대함 이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은 좀 헌법에 서 있는 법치국가는 저는 87년 체제 헌법에서 네.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것이 헌법재판소를 만든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진짜 헌법재판소가 거의 2번이나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 4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제일 잘 만든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헌재를 향해서 비판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지만은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박근혜 때도 그때 또 굉장히 불안했던 결과가 사실은. 원래 저는 토지일관 8대0을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시험 성적 발표일이 다가오면은 전교 1등도 불안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선거기일 잡히기 전에 뭐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윤석열이 풀려나고 또 이른바 5대 삼설이 돌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도 절박하게 절실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에 나왔겠느냐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는 그 주권자들의 힘을 보고 그걸 또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내란의 밤도 막아냈지만 헌재 이 판결도 파면 판결 선고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또 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이 해병대 그 연대 분들도 그 현장에 계셨고 사실 이 안국동 거기 현장에 계셨고 또 많이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했는데 연대들은 안국동에도 있었고 한남동 한남동도 있었는데 거기서 뭐 눈물 흘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참수를 저희가 계속 외쳤지 않습니까? 참수. 남들이 파면을 외칠 때 저희는 해병대답게 이제 참수 물론 이제 국법으로 참수하자
참수하자. 예. 국법으로. 국법으로 참수하자. 그런데 그냥 그걸 이루고 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만은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들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이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관점에서 잠깐 홍보 좀 하겠습니다. 홍보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 예. 윤석열 국법으로 참수하자를 외쳤고 이제 앞으로 최해병 진상규명과 박대령 명예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민주 정권을 위해서 싸워갈 건데요.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검색하시면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후원도 거기서 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예, 해병대 예비역 연대 네이버 밴드입니다. 예, 많은 분들 힘을 모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시작이다, 뭐 이놈들아, 뭐 이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불소추 특권이 없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있고. 저희가 원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시작은 네. 최상병의 진상규명, 박정대의 명예회복을 위해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걸 좀 해주세요 하고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국민의힘에도 당연히 맞아요. 민주당이나 뭐 저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국민의힘에도 방문하면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안 듣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몸통이니까. 그것들이 차차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을 이제 선회하게 된 거지. 아, 윤석열을 없애지 않으면 네. 이거는 이룰 수가 없다. 박정대의 명예회복 안 된다. 진상규명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윤석열을 없애는 걸로 그것이 제일 목표다. 아,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이렇게 간 겁니다. 답이 없다. 그렇죠. 윤석열을 없애는 것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된 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이 사라졌으니 이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도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러면은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박정원 대령 이 건 뒤에 있다라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사실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수사 통해서 드러나느냐, 단죄를 받느냐 이 문제인데 검찰이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검찰은 이제 굉장히 무기력한 조직이 되어버렸다. 예, 개혁하지 않으면 저는 개혁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 개혁 당할 일만 남았죠. 아니, 심우정 총장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 검찰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기는 뭐 그래서 기대할 수가 없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수처는 인력과 규모가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란 수사도 해야 되고 공수처 사건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최해병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특검밖에 없습니다. 예. 특검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는 한덕수 대행, 그전 최상목 대행이 있었지만은 뭐 거부도 동의사 할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대선 전에 하면 좋지만 대선 전에 안 된다면 저희가 지금 1년 9개월을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 3개월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예. 어차피 들어간다. 어차피 대선이 되고 네. 그래서 민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는 윤석열의 파면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네. 민주 정권의 수립이 2단계인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진상규명 절차죠. 아, 그 단계별로. 예, 저희는 하고 그렇게 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파면됐으니까 두 번째 단계에 이제 와 있는 것인데 예, 예. 민주정부 수립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어제부터 계속 뜨겁게 우리 여론을 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원식 의장의 예. 개헌 제안이에요. 네. 이번이 적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우원식 의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갑자기 일요일 날 다 쉬고 있는데 이게 뭐 봉창도 드리는 소리지? 예. 마음 불편하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헌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지금 외환죄도 아직 안 밝혀졌어요. 외환 수사도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최해병,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예. 백혜령 경정, 세관 마약 아. 이것들 다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는데 사실 헌법 개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이거부터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논하는 게 저희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이 지금 적기다라고 하는 거 잘못하면은 지금 언급하신 외환죄나 뭐 최해병 네. 이 순직 사건,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채 양경주 이런 얘기 그게 다 묻힐 상황으로 그렇죠. 가고 당연히 개헌에 예. 묻혀버리면 이런 것들 또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뭐 굳이 개헌이 필요합니까? 개헌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87년도 헌법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조금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보세요. 87년도 헌법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저 민주주의를 두 번이나 구했습니다. 예, 그런 헌법이고요. 예. 그리고 뭐 제왕적 대통령이다 뭐다라고 자꾸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네. 아니 소를 도둑맞았으면 소도둑이 나쁜 놈이지. 예. 뭐 외양간이 무슨 잘못입니까? 예, 그리고 소도둑이 지금 아직 있어요 저게. 일단 소도둑부터 잡고 뭐 외양간 고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고치는 거지. 네. 아니 소도둑이 지금 아직 저기 있는데 네. 눈앞에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데. 외양간부터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소부터 잡아야죠. 그러니까 소도둑도 다 지금 못 잡았는데 무슨 외양간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 정말 비유로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란 세력이 그대로 그 자리에 뭐 윤석열을 파면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저 있고 그렇죠. 김건희도 관저 있고 이런 것들을 예. 지금 그 소도둑입니다 다들. 네. 네, 소도둑부터 일단 잡아야죠.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 내란 동조, 내란 범죄를 옹호해왔던 정당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겁니까? 소도둑하고 같이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건데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게 내란 세력, 내란 종식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게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원식 의장이 그 발표한 무슨 뭐 개헌 뭐 자문특위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네.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뭐 행위고 뭐 죄가 안 된다, 내란죄도 안 된다, 탄핵 기각돼야 된다 예. 이렇게 해왔던 거의 무슨 좀 윤석열 쪽의 선봉장 같은 교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래요? 법률가 자격도 없는 거죠.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고 이제 내란도 안 된다고 한다는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법률가 자격이 없다고 말 섞기 싫은데 네. 그 몇 명의 교수들이 있잖아요. 예, 윤석열 쪽에 보도도 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개헌 자문특위에 이름을 버젓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합니까? 예, 좀 충격적이네요. 그 말이 네. 정말 들으면은 아니 개헌에 대해서 물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지만 구성원들 보더라도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것이냐.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국민의힘 쪽 아마 정당별 추천을 받아서 예. 만들었을 테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네. 무슨 소리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뭐 논의가 되면 그 자체로 강론이 벌어지면서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 관심이 거기다 쏠려버리고 네. 지금 최혜병 총리 사건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잊히면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뭐 의혹도 지금 쌓여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번에 확실히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과연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걸 밝혀야 된다는 것인데 개헌까지 끼어든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개헌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탄핵이 기각됐다면 예? 네. 탄핵이 기각됐다. 기각됐다면은 아, 이제 예.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날 수가 없고 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네. 네, 국민이 주권자로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냥 네. 나라 자체를 리셋시키는 과정에서 네.
그건 개헌이 아니죠. 아니 헌법 아예 새로 만드는 거죠. 아. 그런 건 해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네. 내란범들을 헌법으로 단죄를 했는데 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단죄하고 있는 헌법을 잘하고 있는데 네. 그걸 왜 바꿔요? 그 사실 헌법이 어떤 뭐 죄가 있어서 헌법이 잘못해가지고 그게 네.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거 쓴 헌법 그대로 있었는데 계속. 마치 지금 소도둑을 잘 잡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소도둑 잡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갑자기 바꾸자고 막.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축구 룰을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진짜 비유를 할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들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다. 내란 세력, 내란 중식이 먼저다. 이 얘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국민의힘은 이 개헌을 기다렸다는 듯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당 우리 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낼 거야.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좋겠죠, 자기들은. 지금 지고 있으니까. 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자기들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개헌이 나오니까 개헌되면은 약간 이 무승부로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좋다. 이런 거 있겠죠. 내가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누누이 말씀드려서 오대산 탄핵 전에 오대산 얘기 나오면서 불안 조조 얘기 나올 때도 제가 막 총탄핵 얘기 나올 때 그랬어요. 이거 국민의힘이 함정일 수가 있다. 제가 그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좋은데 네. 국민의힘이 좋아할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 있거든요. 이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아하잖아요 지금. 누가 좋아하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죠. 그렇네요. 판을 뒤집기 위한 그런 움직임. 사실 이 변호사님께서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 정보 도와다니면서 예. 피켓팅, 해병대 예병연대 분들과 함께 피켓팅도 하시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우리 청년의 목숨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그 이후에 외압당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그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해병대와 관련된 지역도 제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안 그리고 저기 영주 그리고 부산에도 왔었고 부산에 거기 전국을 막 다 돌았는데 아쉬운 것은 천안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가 팽팽했었는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해서 저희가 가가지고 완전히 역사는 동안 벌여서 낙선시켰어요. 거기서 이제 민주당 우리 문진석 후보님이 당선이 되셨죠. 맞아요. 그건 좋은데 그 저기 예천 영주 이쪽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상북도. 어려운 험지,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였으니까 쉽지 임종덕 의원님과 보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진실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도 선언하시는 기회를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가 총선 결과 그 선거 당일날 예. 192석 되는 거 보고 얼마나 이제 기뻤는지 몰라요. 주 근데 그거를 뭐 헌법 개헌하자는 건 총선도 다시 하자는 건가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총선도 다시 하자. 또 다시 하자 그럴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데는. 아무 말이나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죠. 네. 개헌하는데 뭐 다 선거 다시 하자. 이럴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블랙홀에 빠져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그 블랙홀을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늘 박종현 스팟 대통령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웬 개헌이냐? 개헌을 지금 할 때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자 다시 이 해병대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윤석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거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많죠. 많다. 사실 지금 이채 양명주를 비롯해가지고 뭐 지금 3부 토건도 나왔고 그리고 외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도 다 털어야 되고 기존에 나왔던 그 의구심 있는 의혹의 인물들 관련해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늦었지만 당연히 지금이라도 해야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아마 이거 다 하자면 특검을 여러 개를 해야 될 거예요. 특검을 여러 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반민특위 같은 기관을 차라리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참에 정권 민주정권이 되면은 내란 특별조사위원회, 뭐 예를 들면 내란 특별조사청 이런 걸 둬가지고 전수조사를 좀 해서 발본색원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과거에 반민특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반민특위는 조사위원회입니다. 거기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듯이 아무데나 다 들어가가지고 다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정부기관이라면. 거기서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고 특검이 기소를 하고 특별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이걸 잘 참고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잘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특검을 나눠서 쪼개서 하는 것보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확실히 이번 헌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왜냐하면 특검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개별 특검들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야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뭔가 그 의혹이 충분하지 않다면 영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법부에 걸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다 보면은 이런 놓치는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또 덮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놓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 없는 조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조사부터 한번 하고 거기서 계속 고발을 해나가면서 특검을 추진하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것도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해봐야 되고 삼부토건 문제 이건 또 변호사님께서 직접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들으셨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복경 금감원장 사퇴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 반려가 돼서 계속 지킨다는 건가요? 어쨌든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계속 사실 지키는 거죠. 어쨌든 6월에 물러나게 되는데 그러다 맨 처음에는 김건희 원희룡 관련성 없다. 그러다가 다음 라디오 나와가지고는 이거 검토 중이라고 들여다보게 되면 말을 좀 바꾼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부토건 조사 과정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제 이복현 원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확실히 뭔가가 있고 지금 기류 변화가 있구나 내부에서 그리고 이복현 원장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증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좌 내역, 증권거래 계좌 내역 이런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중 조사하고 분석만 하면은 뭐 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뭐 일정 기간 내에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인데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게 2023년의 일입니다. 삼부 토건 주가가 이렇게 뛴 게 그렇죠.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이걸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2년 동안 왜 이렇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걸 혹시 누가 덮으려고 했는지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삼부토건 문제도 있고 같이 또 이제 주가 흐름이 확 올랐다가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다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사도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알았을까? 이종우 씨가 알았을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김건희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하고 최양명 특검 만날 수 있다. 그 말을 제가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채 양명수가 다 김건희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란 외환도 아직까지 뭐 드러난 건 별로 없습니다만 김건희와 연관이 여전히 없다고 보기도 어렵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총체적인 조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김건희와 같은 역할을 한 걸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전주 손모 씨 처벌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아직까지 이제 무혐의 입장 검찰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국민들이 이해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재개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서울고검이나 이런 데 계류되어 있는데 과거의 검찰이었다면 바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지금 김건희 물어뜯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은 이제 개혁당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 약간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
이거 아직 그 내란 세력들이 검찰청에도 온전해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뭐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부분도 밝혀내야죠. 제기해서 수사하고 김건희 기소를 해야죠. 네. 공범들이 지금 다 이제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공범 똑같은 일을 한 일부 사람에 대해서 봐줍니까 그걸? 이종우 씨도 처벌 이정도 받았고. 처벌 받았죠. 물론 이제 그게 양형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랑 규모의 주가 조작이면 실형이 나와야죠. 실형이 나와야 되는 건데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집행유예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는데 그 부분 전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최상목하고 한덕수 얘기, 행정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정점을 많이 봤었는데 검찰도 지금 다 그대로네요. 진짜 신문정 총장부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도 그대로입니다. 예.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그걸 또 한덕수가 반려하고. 예, 그게 쇼하는 누가 거죠. 마음대로 그럽니까? 쇼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이 뒤에서 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윤석열이 관저에서 언제 나가겠다라는 발표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치 지체처럼 지금 계속 눌러 앉아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규정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지.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즉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 1급 보안시설이에요 관저가. 대통령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 아닌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각하네요. 그럼 예, 그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청사에 그냥 민간인 일반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끌어낼 규정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놔둘 건가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경찰이 그야말로 경찰 들어가서 나오세요 끌고 나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할 말 없는 거죠. 거기에 있을 어떤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무단 점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무단 점거.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무단 점거였는데 그래도 일단 뭐 사흘 나갈 만에- 집은 구해야 되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봐준 거 아닙니까? 보일러도 뭐 다시 통과했다는 네.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본인이 검사였어요. 네. 검사들 지방근무하면 관사가 나옵니다. 검사 전보고 가잖아요.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은 그날 빼야 돼요. 그날 관사를. 그래요? 당연한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네, 무단 점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 언제까지 나갈지 밝혀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무단 점거로 인한 어떤 시설 사용료, 손해배상 청구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저희 시청자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간 단위로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 예. 시간 단위 좀 맞지 않습니까? 일 단위가 아니고. 일 단위가 아니고 네. 시간으로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삿짐 싸고 있어도 모자를 판고 지금 사람 불러갖고 차 마시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장난합니까? 그러게요. 이게 참 분노 지점이고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고 지금 관저 앞에 우리 오마이 TV가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올까 했는데 뭐 나올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 관저 앞에 조용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이런 사람들이 국민보고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해놓고 승복하라고 해놓고 그럴 거면 지금 무단 점거하고 있는 윤석열 빨리 나가라고 해야죠 본인도.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냐 빨리 임명하고요. 그렇네. 위헌도 하고 또 지금 법과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입국 갖고 있고. 야 아직까지 이 내란 세력들이 활기를 치면서 종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을 법같이 안 보고 헌법을 헌법같이 안 보는 양반들이 지금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뭐 국무위원이다 하면서 지금 국정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네. 개헌 얘기할 때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사람들부터 지금 빨리 쫓아내야 되는 판국인데. 이 내란 세력 종식, 내란 세력 청산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개헌 얘기를 또 하다가 이게 또 묻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걱정이네요. 빨리 청산 시급합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약간 조사위 구성, 반민특위 같은 역할하는 네. 그 구성부터 빨리 좀 하자. 또 해야 되고 좀 기억이 남네요.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요. 예. 사법 개혁도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 개혁 뭐 수사권 없애 기소청 만들고 중수청 만들고 마약청 만들고 하는 건 당연히 지금 계획도 있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네.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네. AI 판사 만드는 거. AI 판사. 네. 저 AI 판사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AI가 거의 뭐 특이점을 넘어섰다라고 할 정도로 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이라면서 지금 AI를 쓰고 AI 있거든요. 쓰고 있어요? 네, 잘해요. 지금 기술적으로 AI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국민이 편안해지고 더 기술이 발전해서 좋아진다면 아, 그걸 네.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 예. 현재 기술력으로 한 2년 정도 개발을 하면은 판결문을 AI가 대신 써주는 소송 기록을 보여주면 판결문 대신 써주고 검찰청에서는 공소장 불기소장 대신 써주고 예. 경찰관한테는 지금 누구를 조사해야 된다, 뭘 압수수색해야 된다, 예.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 이런 걸 제안해주는 그 사람 소환 조사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라고 질문지를 다 만들어주는 야. 이런 AI 개발이 가능하다는 진짜. 거예요. 근데 지금 가슴이 각국이 좋네. 각국이 지금 써버린 AI랑 AI 전쟁이 정부 AI를 다 만들고 있는데 네. 우리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 AI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 AI 중에 제일 만들기 쉬운 게 사법 AI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AI는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걸 잘해요. 사법 판결이 판결 사법 절차가 그렇잖아요.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적이잖아요. 네.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AI가. AI 저는 판사. 민주정부가 구성되면은 시급하게 2, 3년 내로 이거를 좀 추진할 때가 됐다. AI 판사, 사법 AI. 예, 사법 AI. 이거 강력하게 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직연 판사 같은 판단은 안 되겠죠? 예, 당장 뭐 AI가 판결문 쓴 거에 승복하라는 건 아니에요. 판결문 써준 거 사람이 일단 검토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1심을 다 AI로 대체할 수 있죠. AI 판사 판결에 승복하면 그럼,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제 네. 2심, 3심 사람 판사한테 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오.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희 댓글에도 반응이 좋습니다. 아,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AI 국회의장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좀 네. 논의를 짜고 있는데 전략이랑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차기 뭐 공약도 나오고 할 텐데 이거 네.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음에 들어보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가셔야 되니까 시간이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쉬운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끝으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전 2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윤석열 파면 이뤄냈습니다. 저 해병대 해병대 도와주신 여러분들 다 국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해병대 해병대 저기 정의로운 군인들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민주적인 정부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임변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